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서울 지금 이제 경선만 남겨놓고 사실상 전당대회를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까지 아무런 흥미거리나 재미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글자 그대로 흥행은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지금 전당대회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는 거야 뻔할 뻔짜인 것이고 문제가 되는 거는 90%를 넘어가지고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사실상 조선 남노당 같은 무슨 조선 노동당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것이냐 아니냐 이 정도 차원밖에 안 남아 있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뭔 재미로 그걸 지켜보겠습니까? 그나마 이제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약간의 반전은 있었죠, 그렇죠? 정봉주라고 하는 사람이 등판을 해가지고 이재명에게 강성 친명이었다가 지금 이제 개딸의 적이 됐다라고들 언론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자기가 이제 그 이재명을 칠 수 있는 그 칼날을 숨기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꺼내 들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반명이었고 원래부터 개딸의 적이었는데 개딸의 친구인 척 가장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판에 정몽주가 등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 서울 경선에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누적 득표로 봤을 때는 정봉주가 2등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무슨 몰표로 정봉주가 빵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게 뒤집힐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월요일 날 같은 경우도 정봉주가 대놓고 기자회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파리 같은 암적 존재들을 잘라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이재명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암적 존재라고 한다면 이재명이 그냥 암덩어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암적 존재의 어떤 그 숙주 같은 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지금 이재명한테 보이콧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 체제로 되다 보니까 앞으로 그 장면이 딱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은 멋있은 표정으로 앉아 있고 정봉주가 기자들 앞에 다 앉아 있는데 이재명은 대놓고 막 욕하고 대놓고 막 비판하는 그런 모습. 민주당에서 그게 가능할까 싶지만 우리 정봉주라면 가능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벌써부터 꿀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지난번에 왜 이제 그 선거 때도 그렇고 이재명이가 보여줬던 모습 중에서 기이하고 진짜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많았죠,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선거 유세 같은 거를 갔었을 때 쌈 싸먹고 이제 그 쌈 같은 거 싸 먹을 때 이제 그 상추 같은 거에 물이 있다 보니까 손에 물이 묻지 않습니까? 그 쌈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먹고선 물을 갖다가 옆에 이제 앉아 있던 그 사람한테 이렇게 닦는 듯한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또 개항에서 같은 경우는 애가 옆에 있는데 애를 그냥 막 밀치듯이 그런 식으로 지가 올라가는 장면. 그리고 또 정자에 누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사이를 갖다가 이재명 그냥 막 뚫고 막 지나가는 장면. 이런 곳곳에서 나타났던 장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야 진짜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인간 된됨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자체가 좀 잘 안 돼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무의식적으로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자기가 정신을 아주 바짝 차리고 예민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의 논란을 만들면 안 된다. 지금도 이제 형수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다라고 찌재명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마당에 괜히 그런 식의 모습까지 보여주면 더 안 좋다라는 생각 얼마나 많이 하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이재명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도 참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도 그런 비슷한 모습이 나와가지고 제가 주목했던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조국의 딸 조민이 있죠. 이번에 결혼을 했습니다. 비공개 결혼을 했는데 그 자리에 이제 그 김어준, 유시민, 고민정 이런 사람들이 하객으로 참석을 했다라고 해요. 다만 이제 그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경기도 그 합동 토론회에 참석을 하느라 불참했다라고 하는데 요 경기도 그 조민 얘기한 김에 결혼을 축하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남편분은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의사라고 제가 치과 쪽에 있는 의사라고 들었는데 그냥 좀 힙한 친구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이제 이제 저기 뭡니까 와이프의 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이제 구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사실상 범죄 집단이라고 봐야 되는 쪽에다가 자기 그런 귀한 아들을 결혼을 보낸다. 이게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그들만의 또 세계나 그들만의 좀 희한한 또 세상이 있나 보죠. 뭐가 됐든지 간에 결혼은 축하드리고요. 조만간에 이제 아버지 면회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재명의 합동 토론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그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눈여겨봐야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일단 영상 한 가지 틀어주시죠. 기호 3번 이재명 후보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뭐가 이상하다라는 생각 드셨습니까? 민주당의 지금 이제 전당대회 합동 토론회를 합동 연설회 같은 거를 보니까 강단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그 강단 앞쪽에 따로 이제 그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이재명 같은 경우는 대번에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규칙을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식으로 앞에 나가 가지고 연설해라. 앞에 나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라라고 무대까지 다 따로 만들어 놓고 마이크 세팅까지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돌발 행동을 하는 거죠. 마이크 뽑아다가 지가 그냥 갑자기 장소를 이동해가지고 저 앞에 가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게 지금 이재명만 저런 식으로 돌발 행동을 하는 것인지 다른 후보도 그런 것인지 한번 찾아보니까 사진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은요. 이 지금 김지수라고 하는 친구도 설치가 돼 있는 그 무대에서 저런 식으로 연설을 하고 있고요. 이 친구가 이재명 바로 앞에서 연설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앞에 사람이 저런 식으로 설치가 돼 있는 무대에서 연설하는 걸 봤을 텐데도 이재명 같은 경우는 대번에 그냥 무시하고 마이크 뽑아다가 그냥 돌발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 것도 사진 보여주시면은 김두관 같은 경우도 보시는 바처럼 준비된 지금 무대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한준호 같은 경우도 똑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저 강단에서 저런 식으로 지금 단에서 연설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만 유달리 이재명만 진짜 유독 특이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저게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어요. 규칙이 됐거나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어떤 뭐 규율이 됐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깨끗이 무시해버릴 수가 있는 당연히 그냥 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한 무대인 것인데 이 뭐 설치해놓고 자시고가 뭐가 중요한 거야. 당치자들이 이런 거 설치해놓고 여기 가서 해라 라고 규칙을 정해놓은 게 뭐가 중요한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이크 뽑아다가 그냥 지 멋대로 이동해가지고 무대 앞에 가가지고 떠들어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목적이 뭐겠어요? 뭔가 이런 식으로 선전적인 선전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선동을 하는 그런 분위기 자체를 연출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앞에 나가가지고 떠들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서 연설을 마무리할 때도 이런 식의 모습을 이재명이가 보여줬습니다. 영상 하나 또 보여주시죠. 그 중심적인 역할을 우리 당원들이 하실 것이고 이재명이 바로 그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모읍시다. 함께 힘을 내서 싸웁시다. 그래서 새롭게 희망 있는 나라 꼭 만들어냅시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임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저런 식의 연출 효과를 노리기 위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준비가 돼 있던 설치가 돼 있던 단의 마이크를 뽑고 저렇게 앞에 나가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 나치의 그 괴벨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선동을 담당하고 정치 선전을 프로파간다를 담당했던 뭐 지구상에서 가장 선동을 잘했던 사람 뭐 이런 평가가 붙어 있는 괴벨스. 그 괴벨스가 나치 어떤 그 뭐 전당대회 같은 거를 할 때 이렇게 뭐 희양찬란한 이제 그 문양 같은 거를 이제 달아놓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막 포장을 해놓고 그런 어떤 그 연출적인 효과를 노렸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를 보니까 정확하게 그때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기본이 안 된 사람이다라는 게 제일 맞는 표현일 것 같고 그리고 저런 사람이 또다시 당대표가 되는 거야 뭐 지금 기정사실화가 돼 있고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다시금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만큼은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글자 그대로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냥 범죄 혐의자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재판 같은 경우도 2주 동안에 하계 휴전기를 끝으로 해가지고 요번 주 월요일부터 다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죠. 그렇죠? 13일이랑 16일 이틀에 걸쳐가지고 이재명의 재판이 또 열리게 되는데 13일 같은 경우는 대장동 백현동 그 이제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열리고요. 16일 같은 경우는 성남FC에 대해서 재판이 열립니다. 그런데 13일 재판이 열리자마자 대번에 이재명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조퇴를 했어요.
이 무슨 뭐 애가 지금 막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파가지고 조퇴하고 배고프다고 조퇴하고 밥 처먹어야 된다고 조퇴하고 뭐 이런 지금 꼬라지 아니겠습니까? 하다가 지금 방송 토론회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이후로 재판을 조퇴했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보니까 방송 토론회가 녹화였다라고 해요. 아니 그러면은 충분히 이런 방송 토론회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이제 시간을 좀 조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당 쪽이랑 같이 하는 그런 토론회도 아니고 전당대회 용으로서 하는 그런 어떤 토론회라고 한다면은 재판 일정이 이때 짜여 있으니까 무슨 요일은 빼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 토론합시다 뭐 녹화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 이게 지금 핑계를 대는 거 아닙니까? 재판을 빠지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그 토론회 날짜 같은 경우도 늦추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한두 번이어야지 이게 지금 지난번 총선 때 같은 경우도 국정감사 있다라 그래가지고 빠지고 정작 국정감사에는 안 나타나고 이런 지금 모습이 한두 번 있었습니까? 법원이 이거에 대해 가지고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으니까 진짜 뭐 가만히인지 아는 거예요. 이재명이도 지난번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구인장 발부하겠다 재판장이 그 정도 얘기까지 하니까 그제서야 쫄래쫄래 이재명이가 재판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이렇게나 사법부를 농단하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대쪽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지 이재명이도 조금이라도 긴장하고 조금이라도 두려움을 느끼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무슨 뭐 토론회 때문에 내가 막 빠지겠다면 빠지게끔 해주고 뭐 단식했다라고 나 배고프다라고 못 가겠다면 또 못 가게끔 해주고 이래가지고 되겠냐고요. 이번에 이제 그 김혜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심 선고를 또 연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심의제가 걱정이 됩니다. 하계 지금 이제 휴전기까지 겪은 상태인데 또다시 재판을 갖다가 연기하게 된다면은 이재명과 김혜경이 이 재판부를 뭐라고 생각할지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이 지금 재판부와 사법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지에 대해서 재판부 본인 스스로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